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의 건설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건설하려면 사업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이 사업 주체는 다른 말로 시행자라고도 하는데요. 사업 주체란 주택 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 사업의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는 자를 말해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공공사업 주체와 민간사업 주체가 있죠. 그래서 공공사업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말 그대로 공공이 하는 사업 주체를 말합니다. 반면에 이 공공과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이제 민간이 있죠. 그 민간사업 주체는 등록사업자, 그리고 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주택조합, 고용자, 토지 소유자 등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등록사업자인데요. 이 등록사업자를 다음 파트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 등록사업자는 말 그대로 뭔가를 이제 등록하고 나서 시행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데 어디에 등록해야 되냐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돼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행위냐?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 25 이상 주택 건설을 시행하려고 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등록해야 되고요. 그 사람을 등록사업자라고 하고 또 연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 할 때,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를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 할 때, 또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 등록해야 됩니다. 또 반면에 또 이렇게 등록이 되어야 함이 원칙인데 등록하고 해야 함이 원칙인데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업자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 공공사업 주체가 해당되겠죠. 국지토지. 자, 볼까요? 이 비등록 사업자,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아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일단은 국지토지가 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것은 공공주체이기 때문에 공공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민간사업 주체 중에서도 이 등록사업자 외에 일부가, 이게 전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는 등록할 필요가 없는데 어떤 것이 있냐? 공익법인들 등록할 필요가 없고요. 주택조합인데 모든 주택조합이 다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을 하는 주택조합인 경우, 그러니까 등록사업자는 이미 등록된 사업자니까 그 주체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을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별도로 또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인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을 하는 고용자인 경우 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도 비등록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자, 이 등록 기준은 후에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대체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등록사업자 결격 사유가 나오는데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계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계층 이상인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이런 사람만 6계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 말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제 등록 사업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할 때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등록을 꼭 말소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1 또는 5,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이거나 등록증에 대여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등록을 말소해야 됩니다. 나머지 경우는 말소를 하거나 아니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말소할 수 있거나 아니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등록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 결격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런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분을 한다 할지라도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리고 각종 사업주체인데 공동으로 하는 사업주체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같이 합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등록사업자와 주택조합과 함께 그리고 등록사업자와 고용자와 함께 공동사업 주체를 이루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 2번과 3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 주체로 보는 거죠. 이 주택자업조합은 이 주택을 건설하는 그 지역에 일정 섹터 안에 동의를
받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런 일들은 잘하지만 실제 시행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런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등록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도 될 수 있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될 수 있고 지방공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국가는 될 수 없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등록사업자라고 하면은 민간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까지 포함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국가 같은 경우는 이 국가 자체가, 이 중앙정부 자체가 민간 등록조차를 밟아서 주택 사업을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국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어쨌든 첫째 알고 계셔야 될 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그 등록사업자에 일반 민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그러나 국가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공동사업 주체로 이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함께 하는 경우는 좀 어려운 사업인 경우죠. 그런데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그러한 리모델링 이런 거는 좀 단순한 작업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굳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주택조합 혼자만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여기서 등록사업자와 함께 공동사업 주체할 필요가 없어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 두 가지 사항을. 그러니까 옆에 이 문제 보면은 기출지문을 보면은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 국가가 포함된 게 틀렸다는 거고요. 만약에 지방자치단체라고 했는데 여기 지방자치단체라고 했는데 이 세대수를 증가하는 게 아니라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린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도 같이 공동사업 주체를 이룰 수 있고요. 이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할 수 있다라고 나왔지만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해요. 왜 이렇게 강제를 하고 있냐면은 이 건설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또 경험이 풍부해야 돼요. 그런데 고용자라는 신분은 뭐냐면은 뭐 그것이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본업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건설 분야까지 전문 인력과 그런 노하우를 갖추기가 힘들어요. 따라서 이렇게 충분한 자격을 갖춘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건설공사의 안정성과 이런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를 기출지문을 한번 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0번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자, 이 지문은 뭐냐면은 등록사업자냐 비등록사업자냐 그것을 구분하는 문제예요. 원칙은 뭐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이런 거 나오면 다 등록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비등록사업자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국지토지와 공익법인 주택조합인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인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공익법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공익법인이 뭐 연간 20호든 뭐 연간 10호든 상관없어요.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거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대지조성 사업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도 이제 등록사업자냐 아니냐 그 문제거든요. 원래는 연간 1만 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을 해야 돼요. 10만 제곱미터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 한국토지주택공사잖아요. 이 국지토지는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잘 문제 유형을 파악하시고 답을 찾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한 것은 연간 몇 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한 연간 몇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연간 몇 호였죠? 20호였고요. 1만 제곱미터 이상이었죠? 연간 20호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었습니다. 자,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건 아니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 자,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하는 경우죠. 자, 여기서 보면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사업을 하는 경우 등록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맞는 답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 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가 있죠. 이 내용이었습니다. 3년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실적이 있는 자는 6개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층인 주택 당연히 건설할 수 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등록 말소 사유 중에서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 이런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없다? 아니죠. 그거는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아까 살펴본 지문이죠.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등록사업자와. 그런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도 포함되는데 국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세대수를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네, 있죠.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런 주택조합은 이 등록사업자와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자, 고용자가 하는 경우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아주 중요한 파트인 주택조합에 대해서 이론과 문제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